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저걸 어떻게 알았냐 이 얘기를 한답니다. 이거는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장윤수 기자께서 검찰 내부 상황에 대한 놀라운 취재를 하셨는데 대단합니다. 우리 젠프가 어떻게 검찰을 수술시켰는지 중요한 취재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했습니다. 검사들이 저는 머리를 쓴 거라고 봅니다. 수사권? 정권 넘어가면 뺏길 수도 있지, 직접 수사권을.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특사경을 통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검사들이 사실상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고 그거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차 정부 입법안에도 특사경 수사 지휘 권한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나 그거 반대해 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갖고 정성호 장관이랑 설정까지 벌였는데 2차 정부 입법안, 검찰개혁 정부 입법안에 특사경 수사 지휘 권한이 그대로 다시 들어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사실상 그거 빼라고 얘기한 건데도. 이게 검사들입니다. 이게 검사들이에요. 검사들이 이거 뺄 수가 없죠. 윤석열 정부 하에서 플리바게닝을 법제화해서 우리가 맘만 먹으면 주가 조작을 했어도 아무 처벌 안 받고 풀어줄 수 있도록 법안 만들어놨어. 수사권 뺏겨도 상관없이 특사경 통해서 우리가 그 수사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만들어놨는데 특사경 수사 지휘 권한이 없으면 이 플리바게닝 제도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길이 무의미해지잖아요. 사실 특사경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관심사가. 그죠? 왜? 수사권만 뺏어오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수사권을 계속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가져와야 된다. 수사권 박탈해야 된다. 수사기소 분리해야 된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일 때 자신의 특수통 검사들인 권순정, 이복현 이런 애들이랑 같이 사실상 이 제도를 만들어 온 거예요. 완성시켜 놨어.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특사경을 딱 지목해서 수사지휘 권한 검사가 왜 갔지? 그것도 빼. 라고 하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팔짝 뛰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는데도 그거 삭제를 못하는 거죠. 검사들 입장에서. 자기네들 돈줄인데. 수사권을 다 뺏겨도 자신들이 권한을 유지하면서 거액을 벌 수 있는 카르텔을 제도적으로 이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논리적으로만 보면 검사한테 보안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줘서 경찰이 수사를 잘못할 때 검사들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자.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죠? 논리적으로만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근데 현실 세계에서 검사들이 하는 걸 보세요. 얘네들한테 조금이라도 권한을 주어지면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 있네. 이거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꼼수를 통해서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을 인정해주는 순간 법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법은 그냥 어떤 방향성만 정해놓는 거고 사실은 법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그 방안은 시행령, 그 다음 시행 규칙에 담기거든요. 법에서 보안수사권을 어떤 식으로든 인정을 해주면 얘네들이 시행령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어떤 장난을 칠 줄 알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는 관심도도 떨어지겠죠. 법을 이미 만들었으니까 법 취지대로 시행령 만들어지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보안수사권을 조심해야 돼요. 검사들은 이런 짓을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그래서 저도 보안수사권을 주는 거에 있어서 검사들이 미우니까 보안수사권을 다 뺐자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검사들이 머리가 좋은 애들이지 않습니까? 자본시장법만 이랬을까요? 자본시장법만 이렇게 자식이들의 딴주머니, 뒷주머니를 차리는 수사권 다 뺏겨도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법적 카르텔, 법조 비리시장 동원해서 돈 벌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본시장법 영역만 했을까요? 이게 사실 가장 큰 규모이긴 하나 검사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욕심을 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건축, 부동산 개발,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있어서도 검사들의 꼼수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의심하고 지금 좀 다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한 얘기는 그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제가 뭐 단독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부자의 제보입니다. 지금 이건 제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작동을 안 했잖아요. 이재명 정부로 넘어오면서 플리바게닝인 법제화됐고 특사경은 금감원의 특사경이 자본시장법 사건을 수사할 수 있고 그 수사지휘권을 검사가 갖고 있으면서 특사경을 통제해서 이렇게 장난치는 경우가 아직 발동이 안 됐잖아요. 실제 현실화되지 않았잖아요. 이재명 정부로 넘어오면서 얘네들이 그걸 만들어 놓기만 했고 활용을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증으로
구체적인 사례로 입증되는 건 아닌데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 이걸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이걸 아는 내부자의 제보가 없으면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찌감치 특사경 관련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왜 특사경 검찰 지휘하에 두면 위험한지. 모르면 당합니다. 모르면 당해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검사들이 이 정도로 머리가 좋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짚었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검사들의 특사경 수사 지휘 권한이 빠졌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들어놨던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길이 사라졌어요. 특사경을 컨트롤 못 하잖아요. 검사가. 아무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특수부 검사들은 지금 멘붕이랍니다. 멘붕이래요. 다 만들어놨는데 수사권 뺏겨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다 만들어놨는데 돈 벌면 되는데 여차하면 옷 벗고 나가서 이 방식으로 돈 벌면 되는데 홀라당 이거 뺏겼잖아요. 특사경 수사지휘권한. 그러면서 이거 완전히 무의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특수부 검사들 멘붕이다. 요거 하나 있고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장인수는 저걸 어떻게 알았냐. 요 얘기를 한답니다. 이거는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 특사경 문제는 장인수 기자가 최초 보도에 계속 이슈화시킨 부분이었죠. 결국 빛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기자입니다. 그리고 장 기자는 한동훈의 꼼수를 제대로 지적하며 이번 재보궐에서 그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동훈의 인성이 이렇게 패급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고 재밌는 지점이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지지도는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순입니다. 한동훈, 박민식 후보의 지지도를 단순 합산하면 하정우 후보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하정우, 한동훈, 하정우, 박민식 가상 대결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국힘 지지층의 분열입니다. 박민식과 한동훈의 핵심 지지층은 하정우가 당선되더라도 상대방을 뽑을 생각이 없습니다. 둘째, 여론조사 응답자들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가상 대결 응답자들은 자신의 답변이 후보 단일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뒤 실제로 투표를 할 때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보통 미워하는 마음은 본래 다른 편이었던 사람에 대한 증오보다 같은 편이었던 사람에게 훨씬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낙지를 싫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산 북갑은 단일화 없이 끝날 것이고 하정우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